여러분, 이 시간에는 티어 시트가 뭔지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버기지는 다음에 설명을 하고. 근데 이 티어 시트가 왜 중요한가 할 것 같으면은 특히 뭐 최근에도 UBS의 뭐 가짜라 그럽시다. 가짜 서류가 많이 돌아다니죠.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은 리시빙 뱅크, 그러니까 그 가짜 서류에 보면은 받는 은행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은행에서 받았다는 스위프트 텍스트 페이퍼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건 다 가짜예요. 샌더가 무슨 명목으로 이야기를 하던더라도. 왜냐?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은 더 확실하죠. 스위프트가 오게 되면은 은행이 판단해가지고 이 스위프트들은 런던이 자금 세탁에 염려가 있다든지 융통,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래를 안 하면서 거래를 위장하는 스위프트가 되어가지고 융통, 우리 어음을 융통하듯이 융통, 자금을 하기 위한 융통으로 쓴다. 이런 데 염려가 되어서 은행이 스위프트를 받기는 받되 여러분들의 카피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오시라 그러죠. 아니면 전화로 이제 통보를 해주죠. 우리 곤란합니다. 내주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질 수가 있어요. 가가지고 한번 보자. 근데 그래가 그걸 보고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주지는 않죠. 그는 은행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업무죠. 그런데 뭐 그 스위트, 예를 들어가 UBS에서 MT103을 보냈다, 뭐 SBC를 보냈다는 것이 올 3월인데 아직까지 그 스위프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치를 한다, 다 되었다.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을 새빨간이라보다도 거짓이라고 말하기에 아주 바로 이제 시스템들이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체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티어 시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EAR, 눈물이라 하기도 하고 찢다는 이제 의미죠. 시트는 종이니까. 이 티어 시트 페이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사람들의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펀드 히스토리와 같은 거예요. 이 자금이 어떻게 어디서 들어왔고 언제 어떻게 나갔고 이자가 얼마가 되어 있고 이게 펀드로 나갔으면 어떻게 나갔고 또 누구에게 이제 이자가 쉐어링이 되면 어떻게, 이게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티어 시트 안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이 원으로 환산이 돼 달러로 환산이 되어 있으면 그 주식에 대한 분석도 이 티어 시트 같이 이제 레퍼런스로 따라주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티어 시트는 한 장이나 두 장에 아주 담백하게 그러니까 UBS의 SKR이다, UBS의 SBLC다 그러면 그 붙어 있는 티어 시트를 한번 보세요. 왜냐? 항상 UBS는 말하면 이건 캐시가 디포짓 돼 가지고 나가는 SBLC이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기가 쉽습니다. 론이 바로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캐시가 디포짓 되었다고 하는 것은 티어 시트가 바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티어 시트를 못 내놔요. 제가 20년 전에 UBS 거를 만지고 확인하고 뭐 제네바나 지리나 미국의 메릴랜드, 워싱턴 요거 다 다녀봤잖아요. 다닐 때 보면은 티어 시트를 내놓지 못하는 UBS 페이퍼는 전부 다 생선에 걸리거나 부록되어 있는 거죠. 쓰지 못하는 거.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큰 어떤 무역의 페이먼트 개런티로 쓰겠다고 망상에 사람들이 젖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루속히 그런 정신적인 그러한 데서 헤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티어 시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티어라는 의미는 눈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찌는다는 의미도 있고 잡아 당긴다는 의미도 있고 압축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티어 시트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 SBLC의 캐시가 디포짓되는 SBLC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 티어 시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티어시트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니까 또 어떤 괴물이 생기냐 할 것 같으면은 티어시트로 PPP를 한다는 그런 좀 엉터리죠. 그러한 회사들도 있어요. 그거 다 아닌 거죠. 이제 티어시트로 PPP를 한다. 그래 여러분들 티어시트를 가져오잖아요. 티어시트는 바로 엑기스 진수 그대로거든요. 그럼 티어시트를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뭐 이걸 갖고 SBS를 만드세요. 또 이걸 가지고 뭐 SK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변질돼 나가요. 변질돼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파이낸싱의 이익을 갖다 주면 되는데 잘못 티어시트를 갖다 주고 그것을 맡겨놓고 여러분들이 PPP에 들어간다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 티어시트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크레딧이 쓰인다. 왜? 내가 바로 내 펀드에 중요한 모든 정보를 줬잖아요. 주면서 뭐까지 했습니까? 익스클루시브 오스라이시 네트를 주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 이걸 활용해가 PPP를 들어가고 또 하나 더 붙습니다. 어떠한 파이낸싱 프로세싱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소리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회사나 어떤 분들은 그 티어시트를 가지고 자기들의 크레딧을 만들어가 자기들의 SBS를 만들어 가지고 모니타이즈나 론을 해가지고 이제 뭐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티어시트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펀드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뱅크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내역을 그대로 공개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정해주는 그 기준이 되는 엑기스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버기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 이제 더 상세히 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쭉 지금 이때까지 중앙아시아 쪽에 이 EN550 10PP 흐름에 대해서 이제 쭉 제가 설명을 해왔는데, 저는 실제로 나이지리아의 NNPC의 보니라이트 크루돌에 대해서 1억 불의 브로펀드까지 유혹해서 다 보내본 사람이에요. 그 다이아몬드 뱅크라든지 또 나이지리아의 그 NNPC에 관련된 세계의 50위 안에 25의 프라임 뱅크 관련 다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눈에 다 보이지요. 그런데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볼 것 같으면 이분들이 자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명칭은 세일즈 디파트먼트지만은 인베스트 컴퍼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선박을 쓴다든지 자기들의 그 기름을 끄집어내는 데서는 비용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50불씩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에서 조정이 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리파이너리 가격을 딱 받을 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390불, 어떤 경우에는 440불, 어떤 경우는 460불, 요즘은 랜딩되는 500불, 550불, 막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같은 중앙아시아의 이 기름이지만은 어떠한 셰일의 시스템 구조가 다르냐에 따라서 100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 나는 건 또 괜찮아요. 국내 요즘 뭐 600불, 620불 이렇게 또 소비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피듀셔리 어카운트가 잘못 정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리파이너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리파이너하고 인베스트먼트하고 계약을 하면서 피듀셔리 어카운트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럼 피듀셔리 어카운트까지는 이 인베스트먼트 컴퍼니가 책임을 지는데, 이 인베스트먼트 컴퍼니가 뒤로 숨어 있는 거예요. 세일즈 디파트먼트 이름으로 앞으로 서너 명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체크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앙아시아 쪽하고 오일 거래를 할 때 어카운트를 받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당할 그 미연에 어떤 것을 다 예방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점 있고, 그 다음에 TTO가 있고 CIF가 있는데, CIF는 로드십이죠. 정부도 실어오는 것이고,
TTO는 탱크 테이크 오버라서 물리에 항해 중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콘사인이 하주를 바꾼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테이크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5% 데포시트 걸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리파인하고 거래하는 것보다는 이 TTO 거래하는 게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왜냐? TTO를 할 때 여러분이 받으신 서류들이 중요한 서류들 몇 가지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그 서류만 확실히 확보가 되면 여러분이 당할 염려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뜻 있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 자 나는 10,000톤, A는 10,000톤, B는 10,000톤, C는 10,000톤, 30,000톤, 30,000톤 기본이잖아요. 이 30,000톤을 CIF로 가져오든 TTO로 가져오든 혼자서 30,000톤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조합적인 성격으로 힘을 합치면은 여러분이 꼭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5,000톤 하면 어떻습니까?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우리가 뭐 항상 어릴 때부터 듣는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자식을 불러놓고 화살을 한 개씩 쥐어가 오나면 오형제한테 다 쥐어주잖아요. 한 개씩은 다 부러뜨리지만은 5개는 부러뜨리 힘이 들다. 힘을 합쳐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이 나라의 청년들, 이 나라의 중년 노인들이 이 생명이 다한 날까지 국가의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인생으로서의 어떤 보람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제한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원자재 무역하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안 되는 것은 이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존의 이익을 갖는 방향을 가진다면은 절대 스캐머니나 이런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중에도는 UBS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이 리파이너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 단결해가지고 중심을 딱 잡으시오. 티어 시트는 하나의 자금의 이동에 대한 엑기스다. 이 티어 시트를 보면은 이 자금의 방향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티어 시트를 함부로 남에게 주고 거기에 익스클루시브 오서리티를 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손해를 가지게 된다. 그거 잘 아시고 또 뭐 UBS나 이런 유명한 은행들이 페이먼트 개런들로서 레터가 움직이고 스위트가 움직이다 하더라도 받는 은행에서 그 카피가 없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 그 단계를 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장마가 많은 이때에 여러분들 안전하고 또 이 장마로 해서 피해를 당하고 하나의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잘 건설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